국회 입법데이트의 이익선입니다. 최근에 사회적인 공분을 일으키고 있는 묻지마 살인이라든가 저항 능력이 없는 어린이에 대한 폭행치사, 이런 범죄에 대해서는 범인이 검거돼서 처벌을 받을 때까지 끝까지 추적하자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돼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인데요. 이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셨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서영교 의원을 모셨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일명 태완이법 이렇게 불리던데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제안하시게 된 이유, 네. 입법 취지가 궁금합니다. 태안이 잊지 말자고 제가 태안이법이라고 불렀어요. 네. 태안이법 만들어서 태안이가 하늘의 별이 돼서 우리를 지켜보고 더 이상 이 세상에 태안이 같은 사람이 없게끔 만들어 달라고 태안이법이라고 만들었고요. 네. 저는 사실 TV를 보다가 태안이 이야기가 시사 프로그램에 나오는 걸 봤어요. 저도 봤습니다. 네. 예, 그거 보다가 너무 가슴이 아파서 너무 가슴이 아팠는데 생각해보니까 제가 국회의원이에요. 네. 그래서 저희 보좌진에게 곧장 메시지를 넣었죠. 네. 지금 TV에 이런 프로그램이 나오는데 태안이 좀 어떻게 한번 도와줘 보자. 네. 라고 해서 저희가 도울 방법이 뭐가 있을까 네. 찾던 중이었습니다. 그때는 이제 공소시효는 두 번째고 네. 어떻게 이렇게 해서 쓰러져 가고 범인을 잡아달라고 아픔에도 불구하고 이야기하고 49일 만에 떠난 태환이. 네. 태환이 얘기를 우리가 이렇게 해결을 못할까. 그래서 뭐 해결을 도와주려고 봤습니다. 이렇게 네. 보다가 보니까 이제 그 범인은 쉽게 판단이 안 서는데 공소시효가 얼마 안 남아서 네. 이제 영원히 범인을 잡지 못할 상황에 이르렀기 때문에 네. 이제는 그러면 공소시효가 다른 나라는 어떻게 있는지 한번 보자. 이렇게 해서 우선은 지금 공소 중인 사건만이라도 공소시효. 네. 지금 말씀처럼 묻지마인데 애기한테 나쁜 짓을 벌린 이런 흉악무도한 사건에 대해서는 상징적으로라도 공소시효를 폐지해서 네. 끝까지 범인을 찾아서 네. 처벌하자. 네. 이것을 만들어 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입법 발의하게 된 겁니다. 그러셨군요. 네. 물론 시청자 여러분께서 태완이를 많이 알고는 계시지만 이 태완이법의 주인공이 된 태완이는 김태환 군이고 김태환 네, 군이죠. 대구에서 16년 전이죠. 예. 네, 황산 테러를 당해서 네. 결국은 사망하게 된 어린이의 이름. 그렇죠. 입니다. 예. 네, 근데 이제 의원님께서는 지난해 10월인가요? 이 대구 고법 국정감사에서 네. 그 황산 테러 사건에 대한 그 재신청이라고 하나요? 재정 신청. 재정 신청. 재정 신청. 예, 예. 재정 신청을 좀 받아들여 달라 이렇게 예. 촉구하시기도 하셨고 또 태환이 부모님도 만나셨어요. 예. 마음이 많이 아프셨을 것 같은데 예. 이 태환이 사건이 현재는 어떻게 가고 있습니까? 그냥 답보 상태입니까? 뭔가 실마리가 열리고 있습니까? 포기 상태입니까? 답보 상태라고 할까요? 태환이가 15년 전이죠. 네. 15년 전에 길에서 지나가는데 1999년이군요. 99년입니다. 네네. 그래서 만으로 15년이 되면 공소시효가 아, 끝이 나기 때문에 네. 이게 횟수로는 16년이라고 그러네. 그래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일부러 만으로. 15년으로 해놔야지. 아, 그래야 되겠습니다. 그래야지 네네. 공소시효가 지나가지 않습니다. 네네. 예, 섬세하게 가슴이 아픈 단 한 가지. 그러니까 3일 남았어요. 3일. 공소시효는 3일 남았는데요. 원래 이 사건이 초동수사에서부터 제대로 수사, 증거 보존이 안 된 경향이 있습니다. 왜 그러다 그랬을까요? 보니까 네. 그때부터 범인이 제대로 잡히지 않았죠. 그리고 이게 세월이 갔고요. 네. 세월이 가서 범인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라고 하는 판결이 나니까 재정 신청이라고 하는 것은 그 판결을 다시 한번 해주세요라고 요구를 하는 겁니다. 네. 3일 놔두고 요구를 했으니까 이게 재정 신청이 들어왔으니까 공소시효가 우선 중지됩니다. 네네. 공소시효를 중지해 놓고 재정 신청을 넣었으니 좀 더 재정 신청이라고 하면 잘 살펴봐 달라라고 했는데 재정 신청이 그렇게 거의 받아들여지는 적이 없습니다. 거의. 네. 그래서 제가 강력하게 얘기했는데 재정 신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내놓은
의견을 보니까 네. 아 제대로 못 살펴본 건 아닌가라고 해서 또 곧장 재항고를 네, 네. 했죠. 이 예. 재정 신청을 기각한 것 자체를 다시 한번 봐주십시오. 아. 재항고를 그 부모님이 했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3일 남아 있는데요. 음흠. 중요한 건 이제 저는 태환이의 그 테레비 프로그램을 보고 네. 뭘 도와줘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다가 그 국정감사에서 이분들이 대구 고법에 그 재정 신청을 낸 거죠. 네. 근데 제가 대구 고법에 국정감사를 가게 됐어요. 아. 근데 어떻게 하는지 네. 제가 뭐 도와줘야 된다고 마음을 먹고 있고 조금씩 움직이긴 했으나 어느 날 저희 방으로 편지가 무수히 많은 편지가 온 거예요. 구미, 포항, 광주. 아, 뭐. 그러니까 뭐냐면 예. 태안이의 이야기가 보도가 되고 태안이 엄마처럼 엄마들이 옆에 붙기 시작한 거예요. 저한테 편지를 보냈어요. 도와달라고. 네. 내가 도와주려고 마음은 먹고 있지만 이 엄마들이 무슨 많은 편지를 보내서 너무 고마웠는데 이제 대구로 가야 되잖아요. 네. 고법에 가야 되는데 네. 저희 방으로 연락이 온 거죠. 예. 태안이 어머님이 저를 좀 보고 싶다고. 어머. 예, 그래서 오시라고 해라. 국정감사 자리에 일반인이 들어오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네. 오시라고 해라. 음흠. 그래서 오시기로 하고 제가 법원 측에다 이야기했죠. 태안이 어머님 아버님 오시는데 내가 만날 테니까 자리 좀 만들어 달라. 아하. 그래서 자리를 만들어주고 뭘 어떻게 해야 될까 안절부절했죠. 태안이 보고 엄마가 그때 그랬거든요. 태안아, 네가 지금 목에 항산을 부었으니 목이 다 타들어갔어요. 얼굴하고 눈하고. 눈도 희뿌여서 잘 안 보인 거예요, 범인이. 그렇지만 누군지 안 거예요. 내가 아는 아저씨다, 그 아저씨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목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근데 육성으로 증언을 해놓으면 그게 증거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엄마가 가슴이 찢어지게 아픈데 태안아 얘기해봐라. 그래서 증거로 만들었어요. 근데 이게 잘 신청이 안 된 건데요. 그래서 그걸 다시 한번 더 보자. 라고 제가 제기를 하는 거죠. 태안이 엄마가 왔는데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꽃이 있더라고요. 꽃 3송이를 뽑아서 똘똘 말아서 드렸어요. 그랬더니 평상시에 길거리에 종이 전단만 뿌리던 이 엄마한테 국회의원이 꽃을 주니까 그것도 만나주기도 하고 제가 쫓아가서라도 만나봐야 될 판인데 네. 찾아왔으니까 예. 꽃을 줬는데요. 갑자기 이 엄마가 막 엉엉거리고 우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번에 만났는데 그 꽃을 다 말라서 예쁜 꽃을 태안이 영정 앞에 뒀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고. 예, 그래서 그때 만났는데 그 자리에 또 태안이 엄마를 돕는 엄마들이 많이 와서 네. 한바탕 아하. 울었죠. 울고 이 엄마들은 태안이 문제도 해결해야 되지만 자신들이 그렇게라도 옆에 같이 있어줘야 그 마음이 편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재정 신청을 했는데 그것도 기각됐는데 이번에 재정 신청을 제가 한 번 더 봤습니다. 네. 봤는데 다시 재항고해야만 하겠더라고요. 예. 그래서 3일 남겨둔 우리 공소시효 연장하고 네. 공소시효 폐지해서 끝까지 범인을 잡아서 처벌하면 하늘에 있는 태안이도 고이 잘 거고요. 그 엄마는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지 않을까요? 네. 엄마, 아빠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일상생활을 못합니다. 네. 우리는 얼마나 행복한 거예요. 그런 일 없으니까. 그러네요. 근데 그 아픔을 옆에서 같이 해주지 않으면 같이 해주라고 우리에겐 그런 일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래서 도와주고 챙겨주고 이 세상에 더 이상 태환이 같은 그런 일이 사실 태환이는 좀 두드러져서 그나마라도 나와서 예. 세상에 알려지게 됐지만 그렇지 않은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군요. 우리나라 공소시효 제도의 문제가 되는 게 어떤 것인지 기간 문제 같기도 하고요. 네. 이 개선해야 될 부분들은 어떤 것입니까? 공소시효가 15년이에요. 네. 15년이 지나면 더 이상 범인을 잡지 않습니다. 그런데 15년으로 법이 정해질 때는요. 아주 법이 만들어지던 초기예요. 그때만 해도 DNA 검사를 할 수 있었나요, 우리가? 그런 하하. 것도 없잖아요. 그렇죠. 예. 과학적인 증거가 있나요? 지문 채취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죠. CCTV 모든 것에 있어서 네. 화학적인 반응 이런 것들이 없을 때 만들어진 공소시효가
살인 범죄에 한해서 15년이거든요. 네. 근데 지금 우리는 DNA면 끝까지 그 사람을 추적할 수 있잖아요. 물론이죠. 다른 증거물도 갖고만 있다면 분석이 가능하잖아요. 네네. 세상은 과학의 시대로 변했거든요. 네. 그래서 공소시효 없다 그러면 끝까지 가야 되니까 빨리 해결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네. 세상은 바뀌었기 때문에 공소시효는 끝까지 폐지해놔도 오히려 사건은 빨리 해결할 수 있다. 네. 그런데 이제 법적 안정성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범인이 안 잡힌데 끝까지 둘 수는 없다. 그래서 공소시효를 뒀는데요. 네. 가까운 일본만 해도 공소시효가 살인범죄에 한해서 15년이었거든요. 네. 그걸 25년으로 늘렸고요. 늘렸군요. 작년 2010년도에 폐지했습니다. 그나마도. 예. 근데 이제 우리나라도 네. 2015년까지 있던 공소시효를 2007년도에 15년까지로 돼 있던 살인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2007년도에 25년까지 늘렸어요. 네. 근데 그때 실수를 한 게 네. 우리 태안이 군 사건 같은 경우는 1999년이잖아요. 네. 그런데 그때 2007년에 25년으로 늘리면서 네. 공소가 진행되고 있는 것은 똑같이 25년으로 한다. 그랬으면 이거는 시효가 더 남아있죠. 그런데요. 근데 그때 앞으로 생길 일만 아, 25년으로 한다 그래서 저런. 이것은 소급이 아니라 공소가 진행되고 있는 거니까. 네. 그래서 거기에 해당되지 못하게 됐는데요. 그렇군요. 예, 그래서 법적 안정성 때문에 공소시효는 있는데요. 네. 이제는 과학적인 증거 그리고 과학적인 보존, 증거 보존 다 가능하고 네. 좀 더 수사력도 많이 그렇죠. 확대됐어요. 예, 예. 그래서 그리고 뭐 거짓말 탐지기부터 등등. 그래서 저는 공소시효가 법적 안정성을 공소시효 폐지가 법적 안정성을 해친다. 이건 옛날 이야기입니다. 그렇군요. 이제 공소시효를 폐지한다고 해야 오히려 그때까지 범인을 안 잡고 놔둘 것이 아니라 일찍 잡아버리고 끝낸다는 거죠. 좋은 말씀이세요. 예. 일본 얘기하셨는데 또 다른 선진국들도 비슷합니까? 영국이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요, 다 공소시효가 경범죄 정도에만 공소시효가 있죠. 네. 공소시효가 없습니다. 그렇군요. 독일 같은 경우에 제가 조금 더 살펴봐야 되는데 예를 들면 독일 같은 경우에 나치 전범, 네. 집단 살해 뭐 이런 것에 대해서 공소시효가 없어요. 아, 그렇군요. 예, 그래서 우리도 우선 우리도 이번에 공소시효가 폐지된 게 있습니다. 뭐냐면 성폭력인데 네. 아이들에 대한 성폭력을 아, 했을 경우, 예. 예, 이런 경우에는 공소시효를 아예 폐지해버렸어요. 잘하신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리고 그래서 제가 이제 요 법하고 더불어서 어른에 대한 그 성폭력도 네. DNA가 발견됐다. 네. 찾는 건 시간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공소시효를 우선 중단하자. 아하. 예, 이런 법을 좀 발의는 해놨습니다. 네. 이번 그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담긴 핵심 내용은 예. 그러면 모든 살인죄에 대해서 공소시효를 폐지하자. 모든 살인죄. 예. 네. 특히 그 계획적이고 고의적인 살인죄는 공소시효를 폐지해야 된다. 네. 두 번째, 아기를 납치했어요. 네. 납치했다가 유기시키고 있다가 살해됐어요. 네. 유기 살해. 네. 이것도 유기가 목적이었죠. 그렇지만 이럴 때는 유괴하거나 이럴 땐 그 아이가 그걸로 인해서 목숨을 잃었다. 그러면 그런 살인죄. 살인이죠. 예, 이런 것처럼 태안이 아이가 상해를 입혔어요. 네. 상해 입혀서 태안이는 한 40여일간은 살아있었지만 산 게 아니잖아요. 네. 더 고통스러웠죠. 네. 이런 상해치사. 네. 이런 건 상해치사가 됩니다. 네. 이런 모든 것들. 그러니까 계획적이고 목적적을 가지고 한 살인죄만이 아니라 네. 이렇게 험악한 일로 상해를 일으켜서 치사한 경우에도 모두 다 폐지하자. 네. 그래야 더 억울합니다. 이런 경우가. 그래서 부모의 가슴 속에 가족의 가슴 속에 아직 이 사건의 시효는 네. 그대로 살아서 나를 괴롭히고 있는데 사건을 끝내는 종료 시점만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힘들죠. 네. 경찰들이 얼마나 폐지되면 힘들겠어요. 일거리도 많아지고. 그렇지만 더 총력을 해서 이런 일을 공소시효가 폐지됐다 그러면 살인을 하려던 사람도 아이고 내가 끝까지 도망 못 가. 그만두지 않겠어요? 나쁜 짓 하려는 사람도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도망갈 데가 없다. 그래서 이제 안 하지 않을까. 그런 예방 효과도 효과도 있다. 있다. 예. 예. 그러니까 아마 이런저런 말씀을 나누면서 없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이 공감을 하지만 예. 그럼에도 그래도 이건 무리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갖고 있는 또 있죠. 논리가 있지 예. 않습니까? 그분들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설득할 예. 그 히든 카드는 무엇입니까? 우선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2007년에
15년에서 25년으로 늘렸잖아요. 네. 그런데 그거는 그때 늘린 것도 그나마 다행인 거고요. 네. 일본 같은 경우에 2010년에 마저 폐지했던 것처럼 네. 세계 선진국 반열로 가려면 우리 법만 조금 과거에 있으니 선진국 반열로 갑시다. 네. 두 번째, 계속 놔두면 법적 안정성을 해칩니다. 시효가 없다고 해야 예방이 됩니다, 오히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사건으로부터 구하기도 하고 범죄자도 예방시켜내고 네. 더 좋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의원님 증거를 그렇게 오랫동안 보관할 수가 없습니다. 과학적으로 바뀌었어요. 이제 증거는 보관해야만 합니다. 증거가 끝까지 보관되어서 언제고 너는 범인이 잡힐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알아야 예방이 되는 거고요. 이제 옛날보다 과학적으로 많이 발전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폐지해야 범죄가 더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네. 근데 문제는 이제 태완 사건과 같은 이런 사건, 그야말로 영구 미제 사건으로 갈지 모르는 우리가 아는 사건들이 꽤 있지 않습니까? 뭐 화성 연쇄 살인 사건도 그렇고. 그렇죠. 도대체 어떻게까지 수사가 가능할지, 어떤 부분은 포기해야 되는 건 아닌지 그런 걱정이 되는데, 여튼 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가 됐을 경우에 기대하는 바를 지금 긍정적인 면들을 얘기해 주셨거든요. 이 영구 미제 사건에까지도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을까요? 영구 미제 사건에 당연히 좋은 영향을 끼치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고통과 아픔이 있는데요. 중요한 건 그 가족은 그때 그 상황에서 못 벗어나고 있습니다. 더 죄책감을 갖고 있어서 영원히 주변을 떠돌아요. 네. 우리 사건 조사해달라고. 이건 엄청난 사회적 손실일 수도 있어요. 네, 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매몰돼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오히려 폐지함으로써 이것을 빨리 해결할 수 있다. 그리고 더 적극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영원히 가야 되니까 빨리 해결하자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 있고요. 이 영구 미제 사건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고통스러운 사람들을 빨리 일상으로 이제 데리고 올 수 있거든요. 해결함으로써 일상으로 데리고 와서 그 사람들이 경제 활동을 하게 하거나 공동체 활동을 하게 함으로써 세상이 더 좋아질 수 있는 상황을 만드는 거죠. 무엇보다 잊혀지지 않는다는 것이 큰 위로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럼요. 네. 중요한 건 많은 사람들이 이 상황으로서 제가 보기엔 정상으로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세월호 사건의 부모들이 요즘 사고가 나죠. 저는 다 이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 새끼 차가운 물속에 아직도 넣어놓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정상으로 살겠습니까? 아무도 정상으로 못 삽니다. 그리고 따라 떠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 손실로 볼 것이냐, 아니면 우리가 이 부분을 끝까지 추적한다라고 해서 이 세상에 범인이 자수를 하게 하거나 아니면 빨리 해결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는가. 네. 예. 그 형사소송법 개정한 것도 함께 병행해서 또 다른 법안 발의하셨잖아요. 네. 간략하게 소개해 주시죠. 그게 아까 말씀드렸던 성폭력에 관한 겁니다. 그 부분이군요. 성폭력을 당했는데요. 네. 공소시효가 있어요. 내가 누군지는 아는데. 아. 내가 어렸을 때 성폭력을 당했어요. 네. 무서워서 말을 못했어요. 네. 말을 못하다 이제 어른이 되었어요. 네. 어른이 돼서 말을 하면서 더 이상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니까 처벌해 주십시오. 라고 했는데 공소시효 끝이 났어요. 네. 그러면 DNA가 아직 보관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공소시효를 중지해라.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서워서 더 이야기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네. 이제 어른이 돼서 더 이상 놔두면 저 사람이 또 다른 피해자를 만들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한 법안으로 성폭력 같은 경우에는 DNA가 발견되었다. 증거물이 발견되었다. 그날로 공소시효 중지시켜라. 그리고 나면 커서라도 그 DNA 가지고 나중에 잡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런 고통을 겪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아픔을 제가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이건 저는 시작이고요. 주변에 같이 사실 태안이 이야기, 성폭력 이야기 이건 다 언론이 만들어낸 겁니다. 찾아낸 거고요. 네. 불은 언론이 지폈어요. 저희가 모아낼 뿐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깨끗하게 만들고 따뜻하게 만드는 것은 중요한 이런 언론을 하시는 분들, 오늘 또 저와 함께 이야기를 해서 또 한 번 세상에 따뜻한 빛을 비춰주는 이야기를 해주는 이런 프로그램이 세상을 따뜻하게 만들고 공동체를 좋게 만드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제가 한번 네. 잘
만들어 볼게요. 제가 네. 법사위원이잖아요. 네, 응원해드리겠습니다. 네. 약속된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요. 남은 임기 동안에 꼭 해결해야겠다라고 싶은 계획이 있으시거나 또 다른 입법 네. 계획을 갖고 계시면 짤막하게 말씀해 예. 주십시오. 저는 이번에 아들이 고3에서 대학 들어갔고요. 네. 딸이 이번에 대학원을 들어갔어요. 네. 아유, 국회의원인데요. 등골이 휩니다. 네. 등록금이 너무 세서요. 네. 그러면 평범한 다른 가정들은 어마어마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내 새끼 내가 살면서 대학만큼은 보내야지. 라고 해서 부모님 등골이고요. 부모님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내가 좀 보태야지. 대학 들어가자마자 처음 배우는 게 대출입니다. 네. 대학 들어가서 배우는 게 우리 대학생들이 대출이에요. 그리고 그날로부터 신용불량자로 빠집니다. 제가 하고 싶은 것은 반값 등록금을 실현해내는 겁니다. 무슨 반값 등록금입니까? 독일, 영국 다 다녀봐도 등록금을 내지 않아요, 대학에서. 그러니까 오히려 대학을 덜 가려고 그러고요. 일할 수 있는 고등학교를 나와서 일 전선으로 빠집니다. 그럴 때 또 튼튼한 경제가 되잖아요. 네. 저는 이 세상이 대학 때문에 병들고 있는 우리 사회. 그래서 우선은 단계적으로 대학 등록금을 반값으로 인하하는 입법 발의해서 그것을 만들어내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이 대학생들이 신용대출을 받았는데요. 이자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7%였어요. 고리대입니다. 고리대. 신용대출이라서. 네. 제가 법안을 발의해놨는데요. 대학생들에게 신용대출해주고 그 이자 은행하고 나라하고 반반 책임지시오. 다른 돈 말고 이자만. 네. 그래서 이자 신용대출 불량자로부터 애들을 해방시켜주자. 그래서 요번에 제가 4월에 추진할 법안은 그겁니다. 네. 대한민국의 가난한 사람들이 대한민국 경제를 책임지고 있는데요. 우리는 그들을 너무나 쉽게 힘들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대한민국 99% 서민들의 대변인 그리고 대변자 그들의 백이 되고 싶은 게 저의 소망입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 그런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왠지 좀 속이 후련해지고 기대의 언덕이 생길 것 같은 느낌으로 인터뷰를 해봤습니다. 예. 의원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국회 입법데이트 오늘 새정치민주연합 서영교 의원과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